주간 브리핑. 2016년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부채 비율 6,905% 낳은 대통령의 시간이란 칼럼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이라 이명박 씨의 자서전 제목이기도 하네요. 네, 권 위원의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 4조 5,003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2조 636억 원, 두 공기업이 2015년 결산 결과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석유, 구리, 니켈 가격의 급락이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가 있다. 당시 사들인 해외 자회사들의 부실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5년 11월에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찾아보았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성과는 참담했다. 석유 부문에 지난 13년 동안 20조 8천억을 투자했지만 비상시 도입 가능한 석유 물량은 해당국 반출 규제 등으로 전체 지분의 24%에 그치고 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해외 자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탐사 개발보다 기존 해외 업체 지분 사들이기에 눈이 벌겠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도 겉돌았다. 국제 입찰에 참여하면서 외부 전문기관의 경제성 자문을 하지 않는가 하면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직원이 별도 교육을 받지 않은 채 기술 평가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비를 수백억 추가 집행했다. 207쪽 분량의 감사보고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자원 외교라는 신기루를 향해 100m 달리기를 하는 민낯들이 보인다.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뒤에는 관료들의 영혼 없는 목표 관리가, 임기 중 한 건 해야 한다는 대통령과 측근들의 과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결과 1,376명의 일자리가 날아가고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생겼는데도 책임지는 자는 보이지 않는다.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MB는 말했다. 그렇게 긴 안목으로 추진돼야 할 해외 자원 개발을 왜 5년 임기 내 사업으로 진행했단 말인가. 안타까운 것은 그걸 몰랐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지각 있는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고 걱정된다고 말해온 해외 자원 개발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처럼 처음엔 반대당했다며 억지 논리로 두둔하고는 이제 와서는 죽은 권력, MB를 물어뜯고 있는 언론들 아닙니까? 그나마 이렇게 지적이라도 하는 걸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MB의 이런 큰 똥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 그래놓고 야권의 작은 실책에도 광분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언론인이라고 말하고 다니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차 청문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런 세월호 선내 대기 방송을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지시했다는 정황.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다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런 진술을 한 사람은 조준기 조타수입니다. 조준기 씨는 강원식 1등 항해사가 회사와 통화한 직후 해경이 올 때까지 선내에서 대기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한 다음 배가 상명하복이 강해서 선사의 지시를 받은 것 같은 이 강원식 씨가 명령조로 이야기했고 다른 선원들도 선사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사의 뿌리는 청해진 해운일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더 윗선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페이스북 글이 논란입니다. 주성하 기자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권력 세습을 비판하던 자신이 겸연쩍었다. 북한의 권력 세습을 비판하던 자신이 겸연쩍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주성하 기자는 김일성의 손자와 박정희의 딸이라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김정은 권력 세습을 비판하던 나는 겸연쩍었다 라면서 저기는 그러니까 북한은 스스로 아버지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남쪽은 국민이 뽑았다고 나는 그게 더 부끄러웠다 라고 주성하 기자는 적은 것입니다. 주성하 기자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북한 사람들 보고 이것이 바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정신에 충만한 국민들의 자랑스러운 선택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요즘 새누리당 하는 걸 보니까 다시 북한 비판하기 쪽팔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반짜리 권력에게 저리 필사적으로 아부하는 자들을 보니 끝이 어딘지 모르는 김정은 앞에서 설설기는 북한 고위 간부들을 뭐라고 비판한단 말인가 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틀린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성하 기자님이 몸담고 있는 동아일보는요 4대 세습제입니다. 이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소식입니다. 20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서 여야 후보들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토요일에 실시한 수도권 4곳과 대구 지역 2곳의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은 모두 1, 2위 후보 사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의 초박빙이었습니다. 서울 용산 더민주 진영 34.7, 새누리 황춘자 30.9, 서울 강서갑 새누리 구상찬 28.5, 더민주 금태섭 24.7, 인천 남동을에서는 더민주 윤관석 36.4, 새누리 조전혁 32.8, 경기 군포을은 더민주 이하경 33.2, 새누리 금병찬 28.3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선거구의 19살 이상 성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이 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야권이 여러 당으로 갈라져 있어서 표가 분산되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4일이 지나면은 유권자 혼란으로 단일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투표지가 그때 인쇄되거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제에도 야권 연대와 관련해 자신들의 명분을 앞세운 정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당의 인위적인 단일화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야권 연대는 결국 국민의당에서 단수 공천받은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하는 방식만 남았다는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도 여당 압승을 막기 위해서는 야권 전체가 단일화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역공세를 펼쳤습니다. 인위적인 야권 단일화로 몇 석을 더 얻는 것보다 제3당의 안정적인 원내 진입이 더 중요한 정치적 가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야권 연대를 촉구해온 제2야 인사 중심의 다시 민주주의 포럼은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환상 전 부총리, 소설가 황석영 씨 등이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노원병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1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더민주 황창하 후보 때문에 새누리 이준석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죠.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4.13 총선에서 야권 연대 성사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 등록 이후 국민의당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 중성동을 정호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후보에게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연대의 부정적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는 상반된 움직임입니다. 수도권의 한 국민의당 후보는 당의 방침이 바뀌기 전에는 어쩔 수 없다면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구청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만이라도 정당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떼쓰다시피 했던 안철수 대표. 네, 결국 정당 공천 했지요. 네, 야권 단일화 논의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p.co.kr 1800-8507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1월 7일 한겨레 기자와 국회의원, 야당 당직자부터 노동단체 실무진과 대학생, 세월호 유가족 등 일반 시민들까지 통신자료를 집중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 국정원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내사자와 연락한 번호가 나와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해 왔는데요. 하지만 국정원에 자료가 제공된 사람들은 특정 피내사자와 연관될 만한 뚜렷한 친분 관계나 접점을 찾기 어려워서 사찰 등 별도 목적을 위해서 무작위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니까 시국 관련 취재를 많이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겨레 김미향 기자는 2013년 입사한 뒤 정당 취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당 당직자를 접할 기회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기간에 민중총궐기 집회 취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노총과도 접촉할 일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입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가보겠습니다. 사업비 7조 3,400억을 들여서 F-35A 전투기 40대를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들여오는 차기 전투기 사업에까지 금품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경쟁 업체들이 2,400억 규모의 경납고, 즉 전투기 보관, 정비시설 건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현역 군인 심사위원들과 이들의 상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펼친 그런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청와대에까지 보고되면서 현역 심사위원 40명이 업체 최종 선정을 목전에 두고 전원 교체됐다고 하는데, 상당수 심사위원들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왜 교체돼야 하느냐, 무슨 증거로 교체하느냐 라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사진사에게까지 부패 의혹이 드리워졌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KTNG와 광고업계의 유착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를 최근 극비리에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진사가 KTNG의 광고 일감 수주 로비 명목으로 외국계 광고회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서 사기죄를 적용해서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의 사진을 전담했던 유명 사진작가 박모 씨인데요. 박 씨는 대선 직전이던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던 고 이춘상 보좌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던 인물이었는데요. 큰 부상을 입었지만 이후에 회복이 돼서 지금은 정치권과 관계없이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말이 맞다면 대통령의 과거 인연을 빌미로 해서 부정한 행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드는데 사실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암흑의 변호사들이 이번에 우리 로스쿨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라면서 동료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교수를 보았다. 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10일에 펴낸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평 교수 본인도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밝혔는데요. 신평 교수는 서울, 인천, 대구, 경주 법원에서 판사로 일했고 한국헌법학회장과 한국교육법학회장을 지냈습니다. 2006년 이후부터는 경북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신평 교수와의 인터뷰가 국민일보에서 발견됩니다. 신평 교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스쿨은 입학에서 취업까지 금수저에게 너무나 완벽한 제도다. 최대 피해자는 보통 학생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교육부가 올해 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로스쿨 입시에서 불공정 입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쿨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 입학 서류에 사회지도층 자제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경우가 유의미한 정도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대학 입시나 행정고시 등 주요 시험에서 부모의 지위를 공개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탈락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경원 씨에 따른 예외군요. 네, 이것도 일종의 부당한 세습이지요. 자, 그런데 노동자 고용 세습에만 조중동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다는 고용노동부 발표를 근거로 해서 말이죠. 고용노동부는 다른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침해하는 고용세습이 만연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의 책임을 노동계에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야, 니들이 취업한다는 거는 민주노총 저기 고용세습을 하고 있잖아. 아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회사 못 들어가. 왜냐하면은 저 친구들 아들 딸들 취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민주노총한테 당한다니까. 이렇게 지금 고용노동부가 마타도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양대 노총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가족이 우선 특별 채용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 조사에 대해서 균형을 갖추려면은 금수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임원의
자녀 채용률도 파악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용세습이 문제라면 자기 아버지의 부와 권력을 이어받은 언론사 3세, 4세도 문제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없는 노동자들이나 트집 잡고 말이죠. 청년 실종, 정책 실종, 총선.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청년 정책은 어디로 갔습니까? 4.13 총선을 앞두고 청년단체들이 청년과 정책이 실종된 국회의원 선거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2016 총선 청년 네트워크는 집권 여당은 청년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노동개혁을 전면에서 외친 사람을 공천했고, 제1야당은 선거법상 여성 후보에게 배정돼야 할 홀수 순번을 남성에게 배정하면서까지 청년들을 당선 안정권 바깥으로 내쫓는 불법 공천을 자행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윤성진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기획위원장의 말입니다. 각 정당에서 청년 공약을 내놓았지만은 이전 선거에 비해서 오히려 관심이 적어진 것 같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넷은 최저임금 만원, 청년 구직 지원수당 도입,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청년 신용회복기금 등 12가지 공동 요구안을 20대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은 왜 언제 투표하는가, 이런 제목의 한겨레 기사도 주목됩니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지난달 말 2040 세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젊은 층의 이번 20대 총선 투표 참여 의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참여하겠다면서 적극 투표 의향을 밝힌 응답이 65.6%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4년 전보다 한 10%포인트 높아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20대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치적 효능감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낙관이었다고 합니다. 정치적 효능감이란 무엇이냐? 나의 정치 참여가, 나의 투표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투표해봐야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비관이 지배적일 때에는 굳이 투표할 이유를 못 느끼지만, 이와 반대로 투표를 통해서 정치 사회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때에는 투표 의지도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야당이 역대 가장 많이 득표한 17대, 두 번째로 많이 득표한 19대 때 그랬습니다. MB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열린 18대 총선 2008년에는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때 야당 의석수도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안보 위협을 부풀리는 방식의 북풍몰이 보도를 하고 있다는 안팎의 비난이 높은 가운데 실제로 KBS의 북한 관련 뉴스 보도량이 다른 지상파 방송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6.4꼭지입니다. 압도적인 분량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들이 모인 총선 보도 감시연대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는데도 긴장 상황을 과장해서 이미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는 태도를 KBS가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 관련 뉴스에 치중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사안들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의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2014년 10월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강기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판교 참사 책임 추궁에 나서는데, 우리 성남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몰릴 것이라는 것은 인지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거기에 관여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가능하시면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마지막에 드릴게요. 네.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혹독하게 평가하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태도는 지금부터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안 주자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재명 시장. 그러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나서서 큰 소리. 위원장님, 지금
유가족들이 계시고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시간 좀 꺼주세요. 성남시장에 나와서 실실 웃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 웃는 자리에 지금 이미 기회였으면 답변해야지. 어디 기회하는데 웃고 있어요? 답변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제가 기회를 충분히 저도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 질문하고 나중에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의원이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그것도 또 나중에 하겠다고. 아니 질문을 지금 5개 정도 하셨는데 저도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새누리당 조원진이 누구인가? 국정원 선거 개입권 조사하자는 야당 의원 요구 뿌리치고 대구시장 선거 나섰다가 예선 탈락한.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로 있으면서 유족들 가슴 멍들게 하지 않았나. 앞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AI를 예로 들어 재난사고 컨트롤 체계를 설명하자 유족들은 희생자를 닭하고 비교하냐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러고 차단할 거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전부 다가 대통령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 해야 되네. 지금 당하고 비교해 지금? 이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비교합니까? 인가가 막 있는데 우리가 우습게 보이죠?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고? 이게 국정조사야? 에? 위원장님, 이게 국정조사냐고? 자, 밖으로 나가 계십시오. 회의 진행해야 됩니다. 당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실실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런 조원진 의원에게 돌려주고 싶은 말. 지금 유가족들이 계시고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시간 좀 꺼주세요. 실실 웃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 웃는 자리에 지금 이미 기회였으면 답변해야지. 어디 기회하는데 웃고 있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6년 총선 시민네트워크와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가 선정한 20대 총선 문제의 후보, 문제의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시민네트워크와 4.16 국민연대가 선정한 부적격 후보, 겹치는 사람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어제는 강원도 춘천의 지역구를 둔 김진태 새누리당 후보였고요. 오늘은 대구 달서병의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이 지위를 갖고 있지요. 그동안 나쁜 법안으로 노동조건 악화, 비정규직 확대를 양산하는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근로허용법, 산재보상보험법을 공동 발의한 족적을 조원진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무력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찬성했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주택법에 찬성했고요. 의료 민영화를 위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에 찬성했고요. 재벌 특혜, 주주권 약화를 불가피하게 했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을 찬성했고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테러 방지법에 찬성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말들을 했느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정조사 진행을 촉구하니까 당신 뭡니까?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지금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면서 딴죽을 걸었고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 연장 논의를 포함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 연장 논의, 특조위 구성, 특조위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조위의 권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이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색깔론으로 매도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논리는 북한을 도와주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99%가 거짓말이다.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감청한다? 한 사람도 할 수 없다. 개좌의 내용도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한 사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99%가
거짓말입니다.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국정원이 테러 위험 인물로 간주하면 모두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한 새누리당 노동악법에 대해서 노동계가 요구해온 따뜻한 개혁법안이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챙기는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사실 반대의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반대할 명분이 없는 법안이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원전 프로젝트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논리를 주장을 펴왔던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을 20대 국회에서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투표하셔야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국가의 공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대구 달서병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였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